아, 잘들 들립니까? 네.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늘은 이렇게 또 굳이 먼 거리에서 보게 되는데 눈곱 떼지 말고 하품하지 마! 보여 이씨 다 하품하는 거 씨. 응? 하나 눈 떠! 응? 눈 감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 통합학의 마지막 진도입니다. 뒤에는 그 끝에 있는 태양의 생성과 전화 앞에 보이듯이 보기와 그 뒤에 있는 단어까지 해결을 하고요. 그러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은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프린트를 오늘 못 받은 상태여서 또 설렁네. 잠깐만. 프린트가 없는 상태여서 아마도 화면을 아주 뚫어지게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테니께네. 뭐라리요? 이게 뭐야? 연음이나 있는지 안 보인다. 씨. 다시 들어가는데 위 추천. 참가자들 아직 안 들어온 놈들이 있네. 지훈이, 강아, 민규, 서준유, 김가경. 자, 일단 수업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상담에서 배우는 건요, 그 태양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단원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들어봤을래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니까 차근차근히 우리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3강 제목 보면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개념표 교재를 뭐한다? 꺼내놓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강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태양에너지의 생성 과정은 뭐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핵반응이다. 핵반응. 그래서 원자핵이 변환이 되어서 다른 원자핵으로 뭐한다? 바뀌게 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핵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반응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핵융합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핵분열 반응.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한다면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해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반응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자핵이 융합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한다면 온도도 밀도도 압력도 아주 무슨 상태? 높은 상태여야 한다. 그래서 통합학 처음에 시작할 때 태양의 내부에서 표면 온도가 얼마? 중심 온도가
약 1000만조 K가 돼야지 뭐한다? 수용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등 별의 내부에 뭐가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핵융합물을 지금 뭐하고 있다?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 자, 핵 분열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불안정한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이라는 게, 자, 불안정한 핵을 갖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핵이 왜 불안정합니까? 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원자핵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뭐야? 양성자라는 놈도 있고요. 그리고 중성, 정기적 성질 띄고 있는 중성자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그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총력, 서로 밀어내리면 뭐한다?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중성자의 개수거든?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비가 약 1대1 이상이 돼야지 뭐한다? 안정할 텐데 핵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자, 우리가 우라늄 중에서요, 우라늄의 종류는 두 가지의 여러분들 구성원소 동위원소가 있잖아. 원자호가 번호가 92에 235짜리 235의 실량수 가진 놈하고 원자 번호가 얼마다? 92에 실량수가 얼마? 238의 실량수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연 상태들이가 몇 퍼센트? 99.3%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얘는 몇 프로? 0.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야, 이게 235하고 238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235가 중성자 수가 몇 개가 모자라? 3개가 모자라. 즉 오른쪽에 있는 놈이 중성자가 3개가 더 많아서 실제로 왼쪽은 뭐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나마 오른쪽은 얘에 비해서 뭐다? 안정한 핵에 속하겠죠. 안정한 핵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235짜리가 되게 불안정한 핵이어서 자연 상태로 뭐한다? 연락이 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라고? 핵폭탄이 핵폭탄. 그래서 238은 서서히 뭐한다?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보통 몇 년? 46억 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 봐도 야 이거 봐라. 얘 235에 비해서 238이 중성자가 3개가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중성자가 3개가 적은 것 때문에 중성자가 3개가 적어. 그래서 3개가 적은 것 때문에 뭐한다? 불안정한 상태 핵이 된다. 그래서 안정한 상태 핵이 되기 위해서 불안정한 핵들이 안정한 상태의 핵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뭐랄까 핵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정한 핵이다. 그래서 불안정한 핵이 안정한 핵이 되기 위해서 뭐한다? 핵 분열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 뭐라고요? 핵 분열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어디에서? 원자로에서 뭐가 된다? 나타나는 지금 반응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중성자 한 개가 커다란 원자핵에 부딪혀서요. 얘네들은 작은 원자핵으로 바뀌고 중성자 몇 개가? 3개가 튀어나오는 반응을 뭐라고?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한다. 됐지? 핵융합과 핵분열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발생 장소가 지금 어디야? 핵융합 반응은 별의 내부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핵분열 반응은 원자력 발전소 어디서? 원자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핵 반응과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핵 반응이라는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핵반응 전에 원자핵의 질량이 하고 핵반응 원자의 질량이 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아, 반응이 일어나면 핵반응이 일어나면 질량 뭐가 나타난다? 결손이 나타나는구나. 질량이 뭐한다? 줄어듭니다. 질량 결손. 그래서 델타 M이라고 하는 질량 결손이 나타나고요. 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 질량 결손이 뭐로 에너지로 나타난다는 게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용? 특수 상대성 이론을 띄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지? 질량과 에너지의 무슨 관계? 증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는 뭐야?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 빛의 속력의 제곱이다. 이때 C가 뭐라고? MC 제곱의 C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빛의 속력, 광속을 얘기하고요. 빛의 속력은 얼마인데? 3.0 곱하기 8승 미터 퍼 세트다. 그래서 그들의 곱이 뭐야? 우리가 에너지다. 그래서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반응 전의 물질에 비해서 반응 후 물질의 질량이 뭐한다? 작아지고 그때 질량이 뭐한다? 결손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결손된 질량이 뭐야? 에너지로 전환돼서 뭐한다? 방출이 된다. 그래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의 크기는요. 질량 결손 부분에다가 뭘 곱한다? 광속의 제곱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 그지? 그래서 이때 무지무지하게 막대한 에너지가 뭐한다고? 방출이 된대. 오케이? 핵 분열이든 핵 융합이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양 에너지의 생성입니다. 태양의 내부에서 뭐에 의해서 태양은 뭔데? 주계열성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 내부에서는 뭐에 의해서 수행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태양 중심부에는 초고온의 무슨 상태다? 초고압 상태다. 그래서 약 1500만 도 K 도시의 온도를 갖고요. 압력은 얼마? 약 30억 PL이네요. 무지무지하다, 그지? 그래서 태양 내부에서의 수행융합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4개의 융합 수소 원자의 융합해서요. 한 개의 헤드 먼저 만들어지는 뭐가 만들어진다? 질량 결손에 에너지가 발생한다. 좀 더 확대해서 들려드린다.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면서 뭘 발생시킨다?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야. 오케이? 에너지. 그럴 때 실제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은 얼마다? 4.032. 근데 얘 헬륨의 원자액은 얼마야? 4.003이 뭐가 나타나? 얘네들의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네. 그 질량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하고 그 질량 결손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델타 M이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 따지면 4.03에서 4.003이 되니까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0.029의 차이가 나겠네. 그지? 그래서 발생한 에너지는 이걸 통해서 델타 E라고 하는 생성된 에너지의 크기는 델타 질량 M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한다. 그래서 0.029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상대적인 질량이야. 정확하게 단위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광속 3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클 뭐에 제곱을 한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줄이는 에너지가 나타날 거다. 됐니? 그래서 지금 핵 융합에 의해서 태양 내부에서의 수색 융합을 통해서 뭐한다? 에너지가 발생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이렇게 문제를 바꿀 거야. 정신 차려! 자, 4개의 수소가 원원의 H라는 수소가요. 뭐로 변환이 된다? 2,4의 H라는 헬륨으로 변화가 될 때, 헬륨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양전자라는 놈이 뭐한다? 여기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이 여러분들 보면
위에 있는 양전자, 그지? 양전자.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에 0이라고 하는 양전자인데 여기 몇 개? 두 개가 튀어나와야 되네. 왜?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위에 있는 자 밑에 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하냐?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자 번호는 뭐로 표현한다?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숫자 아니야. 그게 주는 놈 있다. 응? 양성자의 수야. 봐봐. 얘가 주니까 삑사리 나잖아. 양성자의 수야.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숫자, 반응 전에 아래에 있는 숫자 있고 원자 번호라고 하는 양성자 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핵의 전해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가지고 있는 4 곱하기 1의 값은 헬륨에 가지고 있는 2에다가 양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야? 2 곱하기 1에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반응전과 반응 후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전하량은 뭐한다? 보존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전하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위에 있는 숫자죠. 요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소 기호의 위쪽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량수를 비교해서도 마찬가지다. 반응자의 4 곱하기 1이었는데 반응자의 4에다가 양전자는 질량이 없으니까 0이야. 그지? 오, 그러면 반응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도 선생님 보존이 되네요. 질량수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전과 반응 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핵 분열 반응이든 핵 융합 반응이든 여러분들 해갖고 뭐한다? 문제를 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 뒤에 들어가 있는 얘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이 지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죠. 지금 양전자라고 하는 것도 세력 상당히 생소할 텐데 우리가 얘같이 작은 입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성자 같은 게 어떻게 표현이 라고 한다면 보통 뉴트론으로 해서 n으로 표현하고요. 0에 1로 표현합니다. 즉 전해는 없고 오만 질량수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양성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양성자는 어떻게 표현하냐? 원문의 P 이렇게 표현하더니 그래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이 중성자와 양성자 혹은 양전자 이것들을 넣어서 전하량이 보존이 되고 질량수가 보존이 되게 맞춰주는 문제가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겠지. 질량수가 보존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질량은 뭐냐? 실제의 질량은 뭐 하는 거야? 질량수는 보존이 돼. 실제의 질량은 감소한다고. 실제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 감소된 질량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질량 결손이라고 결손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질량수는 보존이 되는데 뭐는 실제의 질량은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얘기.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문제에서 보다 보면 아마 한두 번은 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정신 차리고 있지요? 정신 차리기. 호준이까지 좋았어. 준혁이 연락 안 되지? 이준혁이. 자, 그래서 태양에너지 양이 얼마냐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태양에너지 양은요. 자, 수전융합 반응에서 질량열동에 생성돼요. 1초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약 10의 26승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000만 년 동안 정렬 에너지 양에 해당되고 태양광 에너지는 약 얼마? 25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태양에서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가 태양이 무지하게 크잖아. 그치? 무지하게 커서 태양은 모든 방향으로 뭐한다? 에너지를 다 방출한다는 얘기. 모든 방향으로 다 방출하는데 그 중에 지구가 얘가 방출한 에너지를 전체를 E라고 한다면 에너지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를 전체를 E라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 실제 지구가 받고 있는 에너지는 지구의 표면적, 앞면에 해당되는 단면적 에너지 아주 극히 작은 양을 받는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의 몇 번을 몇 분의 몇? 약 25분의 1만 현대를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분의 1.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태양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 태양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된다고? 태양의 내부에서 수행융합 반응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 자, 태양에너지의 전환은 자, 지구상에서 태양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뭐한다? 전환이 된다. 그래서 대기와에서의 순환을 통한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인도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야. 적도지방, 저위도지로 에너지가 과잉 상태, 태양 복사에너지가 5보다 많아, 지구 복사에너지보다 많아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복사에너지가 많아서 과잉 상태고, 극지방은보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왜 태양 에너지보다 지구 에너지가 더 많아.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과잉 에너지가 뭘 통해서 태양 에너지 일부가 대기와 헬스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겠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어디로? 극지방으로 전달이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한 복사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자, 태양 에너지 일부가 탄소의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뭐가 되는 거야? 전환이 되는 거야. 그지? 유기물이.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요 어디로? 생태계 안에 들어갔다. 아니면 화석연료를 통해서 뭐한다? 연소를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빠진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부터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화석연료가 연소가 되면 뭐한다?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이 된다. 됐지?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물, 광합성이라고 하는 비대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보다 반응이죠.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뭐한다? 전환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한다? 순환도 하네요. 다음 두 번째 보면 태양에너지 전환과 이용입니다.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물이 증발해갖고 위로 올라가, 그치? 수증기로 변했다가 구름이 형성되는데 그때 무슨 에너지라고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비난능력, 침식작용,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혹은 운동량, 충격량.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뭐한다? 발전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력 발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 풍력 발전과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한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 온도를 중에서 발전하는 게 뭐냐? 풍력 발전. 근데 그 바람이 해수면에 파도를 일으켜서요 나타내주는 건 뭐라고? 화력 발전이라고 한다. 됐지? 그 다음 또 다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광합성은 태양에너지를 양분으로 모아나 저장하고 종류 식물이 만든 영을 취하면서 무슨 에너지?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래서 화석연료로 전환하고 그 연료를 위해서 연소를 통해서 뭐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래서 태양 열발전하고 태양 광발전인데 태양 열발전과 태양 광발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태양 열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얘는 오목거울이죠.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한 대 모읍니다. 그래서 오목거울 이용해갖고 여러 개의 오목거울을 이용해서 그 오목거울 위에 반사된 태양빛이 어디에 한 곳에 모이도록 뭐한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물이나 기름을 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뭐야? 가열을 한다고.
제가 가열에 의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기를 통해서 뭐한다? 발전을 하는 방식이 태양 열발전이고요. 태양 광발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하자면 태양 광발전은요. 얘는 뭐가 필요 없다? 태양 열발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태양 열발전에는 이 가열된 증기에 의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발전기가 뭔데? 우리가 여러분들 배운 정전기 유전선, 전자기 유전선이죠. 그래서 전자기 유전상을 이용해서 뭐한다? 발전기를 돌리고 있게. 그런데 태양 광발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한다면 중간에 태양전지가 들어갔죠. 태양전지. 그래서 얘는 뭐가 필요 없다? 발전기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빛에너지를 이 태양전지에서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그냥 직접 전환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할 거야. 첫 번째, 이 태양전지에 이용되는 게 뭡니까? 광전효과인데 광전효과는 많이 어렵다. 아마 2학년 물리원에 가서 뒷부분하고 배워야 될 거니 광전효과에 의해서. 그리고 발생되는 전기에너지가 발전기를 통해서 작업되기 때문에 무슨 형태다? 직류 형태의 뭐다? 전지의 형태에 나타난다. 그래서 태양 광발전은 뭐가 있어야 한다? 발전기를 통한 전자기 원선에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태양 광발전은 태양 전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낫습니다. 됐지? 태양 광발전하고 태양 열발전의 차이. 자, 그러고 나면 밑에 있는 간단전과 간단하게 봅니다. 자, 원자에게 변환될 다른 원자로 변환되는 방이 뭐라고요? 핵 분열, 핵융합, 핵반응이겠네요, 그죠? 핵반응. 그다음 핵반응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뭐라고요? 에너지 전환은 질량이겠죠. 질량 결성 부분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자, 태양의 중심부에서 헬륨원자에 생성되는 핵반응을 뭐라고 한다?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을 만드는 수소행융합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소행융합반응이다. 그 다음 4번에 지표면의 물이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가 그랬는데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오, 줄고 있는 놈, 지금 따뜻한 놈, 그러지 맙시다. 자, 식물이 태양을 등에서 영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를 광합성이라고 한다. 여기는 어렵지 않잖아, 그지? 쉬우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그렇게 우리가 간단전공 5문제를 봤어요. 어렵지 않다, 여기는, 그지?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뭐가 나올까요? 오, 하나 끝났어. 개념하고 기본 문제가 나오고, 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단어는 여러분 은근히 뭐한다? 시험 범위에 넣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에너지 전환 앞에서 배운 뭐야? 열효리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연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 거기까지 나오지 않네요. 자, 그리고 바로 뭐로 4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준혁이는 연락이 안 돼. 왜 안 될까? 호준아. 어머? 네. 응. 준영이 자는 거 같은데 아마? 그지 어머님도 전화 안 받으시는데. 알았어. 네. 나머지는 안 자지. 지금 다 자고 있지 너. 잔다. 확단아 대답합니다.
어머? 아, 저거 안 되니? 안자영. 오, 안자영 누구 이름 같아? 그 다음에 누가 될 것 같은가? 준아! 김준아. 오, 준아도 자? 아니요. 오케이. 야, 니네 혹시 저기 속옷바람에 걸고 있는 거 아니지? 야, 씨, 좋겠다. 부럽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니겠지? 자, 4강 환경 문제를 해결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얘기 쭉 또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가 뭐야? 우리 통합과학의 개념편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요 단어만 설명이 끝나면 뭐가 된다? 책벌이 해야 되는데, 책벌이. 응? 다 끝나는데. 그래서 4강 환경 문제를 해결한 여러 가지 발전 앞에하고 연결이 되니까 또 나갈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자, 환경 문제 해결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핵발전이에요, 핵발전. 자, 처음에 핵발전이라고 무거운 원자에게 이 무거운 원자에게 뭐야? 아, 불안정한 원자에게 상태구나. 그래서 핵이 뭐한다? 분열을 통해서 안정한 상태의 원자로 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뭐 낙으로 변하거나, 그지? 그래서 그때 핵분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핵 발전이라고 한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의 원리를 보면요. 우라늄 92번 원소입니다. 우라늄에다가 무거를 중성전의 0일의 1이라고 하는 중성들을 딱 하고 때립니다. 그러면 우라늄이 원자에게 뭐한다? 양쪽 두 개의 아마 제갈비들은 소듐과 그다음에 바리움과 나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성자 몇 개가? 세 개가 튀어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반응 전에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합과 반응 후에 나타날 입자들의 전하량의 합. 어렵니? 원자 번호의 합은 뭐하다? 같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같다. 그리고 질량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질량수도 안 변하고 안 된다. 그런데 뭐가 나타난다? 질량 결손이 나타난다. 그때 이 질량 결손에서 발생한 게 뭐야? 그림에 나오는 에너지다, 에너지. 이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핵발전의 원리를 보면요, 우라늄이 원자에게 중성자가 충돌하면 우라늄이 불안정해져서 쪼개지면서 붕괴할 때는 에너지 발생하고요.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면 원자의 한계가 붕괴할 때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고 혹은 다른 원자의 충돌 연쇄적인 핵분열이 일어나고 짧은 시간에 막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 핵폭탄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연쇄 반응이 아주 기하급수로 나타날 때가 핵폭탄이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발전 과정, 핵 발전 과정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확대를 해서, 자, 확대했다. 좀 그게 보이지? 자, 여기 안에서 볼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예요. 와,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 연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핵 연료예요. 천연 우라늄이 있고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 연료에는 천연 상태의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있고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전홍축 우라늄. 그래서 천연 우라늄이든 전홍축 우라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뭐한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워낙에 핵분열의 발생률이 커서 냉각제가 쓰입니다. 그 냉각제가 뭐다? 일반적인 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뭐라고? 경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 중에서 원이 아니라 질량수가 1이 아니라 2짜리 1, 2H5 다시 얘기해서 D2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를 뭐야?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속도를 뭐한다? 줄여줘. 왜냐하면 중성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 뭐한다? 원자핵하고 충돌해서 걔를 깨부시는 게 아니라 뭐한다? 튕겨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감속제 들어갑니다. 감속제라는 놈. 감속제가 뭐야?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준다. 늦춰주는. 그래서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감속제다. 왜? 너무 빠르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 제어공이라는 것도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공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얘는 중성자의 수를 뭐한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일부를 흡수해서 중성자 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제어공이라고 하고요. 제어공은 주로 뭐야? 카드미나 혹은 중소막대를 사용합니다. 중소막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력 같은 경우에 세 개가 있는데요. 경수로, 중수로, 그 다음에 뭐야? 고속, 중심로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만 현재 고속 중심로는 뭐가 되고 있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수를 무로 냉각제와 감속제로 사용하는 게 중수로고요. 경수, 가벼운 물을 사용하는 게 뭐라고? 경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다음. 자, 그럼 핵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 좀 더 뭐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으니 자, 그리고 에너지의 전환 단계를 여러분들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원자에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그 에너지가 뭐한다?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 그놈이 발전돼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뭐한다? 송전을 해주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핵발전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용이 저렴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니 어쩌면 발전율은 높다. 그지? 그래서 원료가 전 세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 뭐야? 그림같이 산유기이고 혹은 매장액이 한쪽에 뭐야? 흩어져 있지 물려 있지 않고 서로 뭐야?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보다 뭐야?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 우라늄의 매장이 뭐냐?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지? 요번에 일본이 뭐야? 그 냉각수 배수대원들 뭐야? 높일 수 있고요. 방사선이 누설될 위험성이 있다. 이때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하면 이게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뭐야? 감마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 가지의 방사선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데 이 방사선 폐기물은 여러분 원료는 100% 뭐한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그 원자를 사용했던 뭐야? 부품들 그리고 그 원자를 가다오의 사람용 피복들 그런 것들이 뭐에 속한다? 방사선 폐기물에 속한다고 봐야 돼. 됐지? 핵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 됐네요. 그 다음 태양 광발전입니다. 태양 광발전 아까 얘기했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와. 그지? 태양 광발전은 태양 열발전하고 다르게 뭐라 했어? 태양 전기라는 걸 이용을 한다. 그래서 비대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뭐로? 전기 에너지 전환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준 태양 에너지인데요. 이 지금 태양 전지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형과 N형을 접합한 PN 접합한 다이오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광을 흡수하는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비슷하냐면 광합성하고 비슷해요. 아마 거기에서 아이템을 따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태양광을 흡수한 자유전자인데 이 자유전자는 이 태양광을 흡수해서 뭐야?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서 뭐라고?
고에너지, 에너지 전자다.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전구로 이동을 하면서 뭐가 된다?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 태양광 발전은 뭐가 필요 없다? 발전기가 필요 없다. 발전기가 필요 없어서 에너지 전환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그냥 태양에서 뭐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됐지?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태양광 발전에서 우리가 태양전지를 판의 구성에 대한 얘기 옆에 사인해 봅시다. 태양전지 판의 구성 보이지? 제일 처음에 하나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 셀이라고 얘기한다. 셀. 셀이 뭐야? 영어로 셀인데 얘가 원래 세포야, 세포지. 그게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모듈이 되고요. 그것이 또 여러 개가 모이면 뭐야? 어레이. 이거 시험 나옵니다. 셀이 모여서 뭘 만든다? 모듈을 형성하고 모듈이 모여서 뭘 만든다? 어레이라고 하는 걸 형성할 때 그지? 수만 장 이어붙인 거야. 니네가 보고 있는 건 뭐에 속한다? 어레이다, 어레이. 됐지?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입니다. 참 무제한의 첨단 에너지다. 그리고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다.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태양전지판이 넓어야 돼. 왜 넓어야 돼? 효율이 작아. 그리고 성취정도가 넓어야 되고 봄, 여름 일사량 조건이 좋아. 겨울철에는 주권이 불리하다. 계절에 따른 뭐야? 발전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 낮은 게 이게 이제 문제야. 태양에너지는 좋은데 에너지 효율이 낮아. 그지? 그래서 뭐야?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전지의 가공이라고 하는데 태양광 충전 가방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직 안 보여. 그지? 그 다음이 태양전지 가로등인데 이게 가로등 여러분 태양전지에 갖고 가로등 키나? 에이 내가 보기에는 안 돼. 태양전지에 가로등에 있는 가로등 인식 번호가 밤에 뭐야? 보일 수 있도록 아마 거기에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이 태양광 자동차는 현재 계속 발전 중이고요. 인공위성의 태양전지를 뭐한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 속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넘어가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태양전지 전동기 작동 수칙이 나와 있는데 태양전지력에서 뭐한다? 모터를 전동기를 돌리는 거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또 다른 태양에너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풍력발전이네요. 풍력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람의 무슨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풍력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풍력발전 과정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뭐야? 발전기가 회전하고 전자기전자 안쪽에 뭐가 들어가?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가. 그래서 전자기전자이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환경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요. 설치기는 짧고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얘는. 그런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 소음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설정과 제한적이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어야 됩니다. 발전량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 바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치? 바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그러고 났더니 밑에 이제 요거 간단 점검 문제를 두고 할 거야. 무거운 원자력의 핵분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원자력 발전이다. 핵발전이다라고 얘기하네. 원자력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뭘 이용해서 태양전지, 그지? 태양전지 그러면 아마 얼굴도 나올 거야. 셀, 모듈, 뭐까지? 어레이까지. 풍력발전, 바람의 무슨 에너지? 운동에너지다. 바람, 그지? 운동에너지.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이 핵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자현상이 적용되지 않는 발전까지 묻잖아, 그지? 여기에 누구야? 태양광발전이야.
틀린 놈보다 바보다 바보. 그지? 바보야. 태양 광발전이다. 그래서 태양 광발전을 뭘 이용한다? 태양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없이 바로 비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한다. 됐지? 어렵지 않아.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뭐야?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중요한 단원이야. 자, 신재생에너지. 여러분들 앞에서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을 하시고요. 아마도 시간이 모자라시는 선생님들은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꼭 수업을 하실 거다. 왜? 그래야지 다 끝낸 것 같거든. 그지? 자, 화석연료의 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하고 그것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얘기가 나와.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만들어졌어? 과거 지구에 살았던 동식물들 위에가 지층층에 오랜 시간 동안 열과 합력에 만들어진 연료를 우리가 뭐야? 화석연료라고 한다. 그래서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세 가지 얘기해. 근데 얘는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게? 중국 봐봐, 중국. 그지? 겁나게 지금 뭐야? 인구도 많고 인도네시아하고 둘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석연료가 뭐야?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매장에는 한계가 있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뭐하다?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런 얘기였다. 선생님, 에너지는 계속 그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래서 화석을 만들면 안 돼요. 화석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화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자료 성격 문제가 잘 나와. 그래프 잘 봐. 그래프가 아니라 뭐야? 이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잔여 매장량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네요, 노란색. 그런데 누적 소비량은 뭐합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뭐 수요 공급 구조 같아. 그지? 점점 뭐가 될까? 매장량이 사라지고요. 새로 발견되는 양도 점점 적어지니까 문제가 돼. 왜? 우리 생활 안에서 뭐를 화석연료, 석유 제품을 여러분들 빼고는 거의 얘기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더라?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신과 재생에너지를 구분합니다. 누가 신에너지고 누가 재생에너지인지 두 개를 구분합니다. 합쳐놓은 게 신재생에너지야. 그래서 기존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뭐하고? 신에너지다. 그래서 예전에 SK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서 이게 나왔었잖아. 그지? 왜 석탄을 석유화시키고 가스화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못할까? 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의 에코믹 가스화는 뭘 한다? 신에너지,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가 뭐에 속한다? 신에너지에 속합니다. 됐지? 다음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의 이기치 등을 포함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구별한다. 앞에서 배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이 뭐다?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거. 요거 구분해라잉.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에 대한 얘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서로 구별을 정확히 해라. 그지? 나중에 시험 나왔는데 뭐냐? 선생님 제가 대충 해서 틀렸어요. 그거는 뭐다? 핑계입니다. 핑계. 정확히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배워야 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가 뭔데? 연료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화력발전에 대한 얘기,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은 요거 뒤에 앞서서 했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것만 공부하면 되겠네. 그지? 자, 나머지 거 보자.
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서요, 연료전지가 나옵니다. 와, 이 연료전지라고 얘기하고 이 전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에 배터리네,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야, 그지? 그래서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그림에다가 좀 더 그림을 확대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다니. 자,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되게 뭐한 게 무성력이 그려놨어.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조금 변형시킬 거야. 전해질 가운데 있는 전을 보여. 얘가 KOH 용액을 사용합니다. 자, 순화칼륨의 용액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고온이야.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가 아니라 고체를 그냥 뭐 한 거야?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온도가 얼마? 약 2500도씨 정도의 상당히 고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동원해볼까? 뭐야? KOH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는 이온화가 되겠네. 맞아,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누구를 수소기체를 넣어줍니다. H2라고 하는. 자, 수소기체를 넣어주다 보면 이 수소기체가 들어갑니다. H2라는 수소기체가 들어가다 보면 이 수소기체가 뭐로 변할까? 양쪽으로 변합니다. 2배 H 플러스랑 수이온하고요. 얘가 잃어버린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뭐한다? 있어. 근데 얘는 마찬가지다. 이 전해질의 고온 상태와 접촉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무슨 에너지다? 고에너지 전자입니다. 그러면 그 고에너지, 무지무지하게 큰 에너지, 고에너지 전자와 고에너지 전자 앞에 거는 뭐야? 이런 그지? 한자어고 뒤에 에너지는 영어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콩글리시야? 어? 붙여갖고 고에너지 전자가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구의 비대에너지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 반대편으로 흘러간다니까. 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무슨 방향에서 무슨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마이너스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 와우. 그러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무슨 거? 플러스극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나타나는 게. 자, 전자 이동은 봤어. 그러면 나머지 전자가 움직였네요. 그러면 이 생성된 수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수소는 어딜 통과한다? 여기를 통과합니다. 전해질을 뻥 뚫고 가버려.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H 플러스가 전해질에 있는 OH-하고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둘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는 게 있다. 왜?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얘의 온도가 무지무지하게 고온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발열 반응할 수가 없어. 중화 반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밖에 온도가 겁나게 높은데 발열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H 플러스가 마치 확산하듯이 공기가 퍼져나가듯이 이쪽에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해서 전해질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온다니까 놈이. 그래서 2배 H 플러스가 넘어왔어. 그러면 얘와 넘어온 전자 두 개, 얘는 이미 뭐야? 저에너지 전자야. 왜? 중간에 비대에너지를 뭐 했어? 에너지를 쓰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공급해주는 산소가 만나요. 어디에서? 양극에서는. 플러스 계선은. 그래서 플러스 계선은 걔가 만나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 이제 적어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자, 마이너스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라고 한다면, H2라는 수소기체가 두 개 H 플러스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오케이? 그리고 이 잃어버린 전자가 플러스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그 뜨거운 KOH를 뚫고 넘어온 H 플러스 이온과 전자 그게 이미 다 에너지 소비하고 넘어온 전자와 공급해준 산소기체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 얘는 환원방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 뭔가? 플러스에서 나타납니다. 플러스에서.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이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수소기체하고 누가 만나? 산소기체가 만나서 뭘 만든다? 물을 만든다. 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가 없어져? 오, 환경오물질 없어지겠다, 그지? 얘가 연료전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수소는 산화가 되면서 전자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고 수소유는 뭘 통해서? 전해줄 통해서 확산이 된다. 그리고 그놈이 산소랑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생성이 되면서 전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가 됐으면 얘를 지금 다시 줄일 거야. 그림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모르고 지금 뭐야? 정신 못 차린 놈들 있으면 안 돼야. 응?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거 기회야, 기회. 왜? 남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 응, 응, 응. 그지? 두 마리 토끼 같이 잡읍시다. 그래서 얘 장점입니다. 얘 장점이라고 하면 연료전지의 장점이 뭐라고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습니다. 얘 80%가 나와요. 그지? 앞에서 배운 거에만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라고요? 26%밖에 안 돼. 근데 얘는 80%야. 그래서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수소의 저장과 오가 어렵습니다. 수소가 뭐야? 이 수소는 뭐에 폭발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원자폭탄 말고 무슨 폭탄도? 수소폭탄도 만들었다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과 운반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소를 값싸게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막 단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거나, 그지? 왜? 너무 가벼워. 아니, 우주에서 끌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주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연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는 연료전지 버스가 여러분 뭐예요?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 비행기도 상용화되어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기도 뭐한다? 수용 발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됐지?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 수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물을 형성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연료전지라고 한다. 연료전지도 뭐가 없어? 발전기 없어도 돼. 그지? 자, 그러고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화력발전이다. 자, 바람의 뭐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 의한 파도의 운동을 이용해서 그럼 파도가 막 그지? 파도가 막 발전기 돌리고 아니야. 자, 여기 그림 보면 시멘트 구조물 보이냐?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서 실제로는 뭐야? 방파제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파도가 빵 하고 치면서 누가 된다? 이게 안에 있는 공기야, 공기. 공기를 통해서 발전기가 뭐야? 얘가 물이 휙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안에 부피가 작아져서 압력이 커지면서 공기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발전기를 돌리고 이 또 수면이 해수면이 파도에 의해서 나타난 해수면이 아래로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낮아지면 공기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공기야 공기. 수면이 높아지면 파도가 밀려와서 수면이 높아지면 발전기 안에 공기가 압축되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장점 0근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발전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적절한 장소 상계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 서해안나 남해에다가 이거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망해. 동해인데 그것도 동해도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뭐예요? 용수 화력발전소 딱 하나 만들어놨네. 우리 제주도에. 자, 그래서 파도의 힘을 이용한 뭐가 화력발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조력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안산시에 있는 시어에다가 좀 만들어놨죠. 시어 방부제. 그래서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건 화력발전은 앞에서 누구 에너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이 조력발전은 무슨 에너지? 조력에너지입니다. 조력에너지. 그래서 근에너지가 틀려. 조력에너지 이용한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해진 높이 차이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방식은 누구랑 비슷하냐면요. 수력발전하고 비슷합니다. 수력발전하고. 그림을 간단히 그려서 여러분 설명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지금 누구냐 하면 이렇게 이제 바다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가 있어? 바닷물이 둥실둥실 이렇게 오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딱 막는 거야. 댐을. 바다에다 댐을 막았어요. 그지? 댐을 막아서 그러면 우리가 밀물이야 밀물. 자, 물이 밀려와. 밀물 때는 어떻게 된다? 요 아래에다가 뭐를 아래에다가 발전기를 딱 두면 그지? 이 밀물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물이 쭉 들어왔어. 그럼 쭉 차면 어떻게 한다? 차면 얘를 닫아 그래놓고 어떻게 썰물이야. 그럼 물이 쫙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는 물과 밖에 있는 물, 댐의 좌우 사이에 높이 차이가 생기면 수압이 발생하니까 그때 뭐한다? 수문을 열어. 그럼 어떻게 돼? 압력 차이에서 수압 차이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뭐하는 거야?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들어올 때도 발전이 가능, 나갈 때도 발전이 가능하니까 얘를 무슨 발전이다? 조력 발전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조력 발전이다. 그래, 들어올 때도 뭐 한다? 그림 보면 들어올 때 물의 흐름, 나올 때 물음이 뭐야? 서로 반대야. 그지? 그래서 얘 장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조석 현상이 매일 약 2번씩 일어나는 것도 12시간 20. 야, 조석 현상이 뭔데? 밀물에서 밀물, 썰물에서 썰물을 우리가 뭐라고? 밀물과 썰물에서 나서 조석 현상이니까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나면 뭐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발전이다. 이게 중요해. 화력 발전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계획을 잡기도 하고 모자라는 거 어디서 그지? 메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발전량이 되게 적게 되고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지역에 대한 그지? 지역이 뭐가 돼 있다?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건설하는데 뭐가 들어간다? 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뭐한다?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조력발전, 우리가 시와우의 조력발전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아하, 네 번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놓고 첫 번째가 뭐예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든다. 이제는 도시를 만들 때 계획 도시보다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다. 우리나라에는 뭐다? 독일의 융대마을이라든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가운데 홍천 이런 것들. 그 다음이 적정기술이라고 합니다. 적정기술은 과학기술의 혜택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적정 기술. 이거 서울대학 나올 때 학생들 되게 많이 틀린다. 무슨 기술이지? 테크노, 뭐 바이오, 아니라 적정 기술, 적정 기술. 그래서 적정 기술의 조건이 뭐라고요?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한다. 그지?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사회기반서 없이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항아리 냉장고라든가 페트병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한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밑에 있는 뭐에 대한 얘기? 간단 정보 봅니다. 첫 번째. 자, 모모란 기존 에너지를 변환시켜 사용하는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고요. 신에너지겠다, 그지? 여기서는 신에너지. 그지? 그 다음이 햇빛, 물, 지열, 강수, 유기체 등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이런 거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따로 구별할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다음 7번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연료전지라고 한다. 연료전지. 그 다음이 과학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어. 적정 기술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적정 기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연료전지 만들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났네요. 아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1년 동안에 저하고 배운 노각 얘기가 끝나가는데 문제는 아하 시간이 아직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드리기가 뭐하다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보세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부터 약 몇 분간 15분 동안 한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좋지. 자, 1번. 자, 문제를 잽싸게 읽습니다. 전자기구를 시험을 본 동화보다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잽싸게 뭐라? 근데 문제 읽어본다. 단위기랑 방수가 이 코일과 저항값이 아닌 저항이 저항의 부인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자, 코일 내부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만을 보게 되어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첫 번째, 단위기랑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지? 언뜻 보면은 전자기구 같은데 이거 뭐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전류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무슨 법칙이다? 앙페르의 법칙이고요. 코일이기 때문에 그때 형성되는 자기장은 코일의 반응수와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와 비례 공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기억은 지금 뭐 하는 거야? 기억은 단위랑 담은수. 아우, 중요하겠어. EN으로 증가시킨다. 가능하겠네요. 전원항체의 전압을 EV로 증가시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전류의 세기. 무슨 법칙? 얘는 오메 법칙이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증가하겠네. 저항값을 2R로 증가시키면 뭐가 된다? 얘는 안 돼. 그럼 몇 번? 3번. 안에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잉. 타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고난도 문제를 고난도. 자, 2번 문제도 잽싸게 뭐한다? 읽어보기.
정에 연결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운동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자석이 코일에 각각 멀어질 때와 가까울 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자 A일 때 먼저 뭘까요? N극이 멀어지면 뭐라 했어? 밀당해야 되니까 여기가 무슨 극? S극. 그지? 자 A를 지날 때 P를 지나는 자석의 폭력이 클수록 정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크다. 맞겠지?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득이 커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정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일 때는 여기가 S극인데 B일 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N극이 되버리니까 다가오니까 정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일 때 B일 때 서로보다 반대 방향 맞고요. 다음 코일 자석에 작용하는 작용의 방향은 A일 때와 B일 때 서로 같다고요? 아니겠죠. A일 때는 뭐야? S기면서 당기고 인력이야. A일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B일 때는 뭐가 된다?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와 B보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3번 문제.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방식을 가정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놓고 기억, 화력 발전에서는 화학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맞죠? 중간 단계에서 무슨 에너지? 화학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열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나서 뭐한다? 전기 에너지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지? 전기를 종합. 그 다음에 니은 수력 발전소는 질량 결선 아니야. 수력 발전은 뭐야? 위치 에너지 이용과 니은은 틀렸어니 원자력 발전은 전자 현상 이용해야 전기를 생산한다. 맞죠? 원자력 발전에도 뭐가 사용된다? 발전기라는 게 사용되기 때문에 얘도 맞는 보기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맞을 거다. 그지? 벌써 세 문제나 풀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분 있어요? 4번입니다. 야,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네요. 얘 전력시 낭비합니다. 전력 파워라고 하는 건 단시간 동안에 주는 전기 에너지여서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 얘는 뭐라고? VI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인데 와 선생님 이거 4개 다 외워야 돼요. 암기하면 좋지요. 그래서 R분의 뭐다? V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다음 5번 문제 P0를 뭐 한다고요? V0로 지금 R인 동안 순실연력이네. 와 순실연력에 대한 지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거기로는 뭐야?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I야. 그런데 이 보내주는 전류 P I0를 보내는 전력을 V0 곱하기 I0로 바꿀 수 있으니까 I0를 뭐로 바꿔버려 후다닥 그리고 V0분의 P0로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얘 바꿔준 V0분의 P0를 어디에다가 왼쪽에다가 넣어버리면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I라고 구할 수 있겠네. 누구야?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손실연료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고 뭐가 나옵니까? 6번 선생님 그죠? 뭐가 나오면 전압비 나오면 뭐라고 적으라 했어요? V1 대 V2는 N1 대 N2 즉 가문수하고 비례해. 하지만 전류는 반비례해. 왜 전류가 반비례한다 그랬어? 에너지 보존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1차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고 노노노노. 왜? 지금 이 표시가 무슨 표시야? 교류전환 표시야. 그리고 문제도 분명히 교류전환이라고 줬는데 교류전환은 뭐가 되는 거야?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기 때문에 기억의 범위는 틀렸다. 그 다음에 자 1차 코일의 가문수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가문수가 1대 3이니까 얘 N1대 N2가 1대 3이니까 전압비가 몇 대면 1대 3인데 1차 코일의 전압은
2차 코일에 걸어갈 때 3배가 몇 배게? 3분의 1배양이 3분의 1배. 그래서 필요성이 1차 코일의 전류세기는 2차 코일의 전류세기 3배가 맞겠네요. 왜? 전류는 반비례 관계다. 전류는. 그래서 병합기 나오면 20 하나 써갖고 이 안에다가 넣어갖고 뭐한다? 적용식으로 푸는데 이거 썼는데도 틀리는 내가 뭐다? 수업 쓸때 잃어버릴 거예요. How? 7번입니다. 야, 7번은 패스. 8번, 오늘 배운 거양이 자, 태양의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가의 원자핵으로 변환돼. 오, 나 이거 가 뭔지 알아. 뭔데? 헬륨이야, 헬륨. 수포, 원원의 H 몇 마리가? 4마리가. 핵 융합 반응이다. 맞고요. 헬륨 원자핵 맞지요? 가, 한 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이 합과 같다고요? 질량이야. 질량은 뭐 한다고? 결손이 일어난다며. 질량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안디야 누가 더 커? 얘의 질량이 수소 4개의 질량이 1보다 크다겠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이 되겠지. 다음. 자, 9번입니다. 태양에너지에 이르는 대기의 순환과 바람이래. 오케이. 자, 태양에너지의 뜨거워진 공기는 하강 아니야. 상승할 거야. 그다음에 상승하는 공기는 포텐셜이 증가한다. 그게 위로 올라가면 뭐야? 위치는 증가하는 게 맞아.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맞겠지. 자,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 나는 숨가쁘게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실수 졸고 있는 애 있어. 누구? 엄치빠. 오라는 원자핵의 중성자 수소야 2개의 단원자 분열 3개의 분열한자 핵반 뭐야? 핵 분열에 해당은 되겠네요. 그죠?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핵 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모델은 뭐라고? 핵 분열이어서 쓰여이 핵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질량이 뭐한다? 결손된다. 맞아. 반응용 질량의 총합과 핵 반응 질량의 총합. 에이, 질량 결손 나타난다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될 것이다.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렇다. 자, 그리고 나면요. 11번 문제입니다. 가방에 붙잡고 아까 본 것 같아. 저게 뭐라고? 태양전지다잉. 태양전지. 그래서 태양전지에 의해서 비대너지를 바로 뭐로 바꿔준다? 전기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열에너지 아니야. 무슨 에너지? 비대너지. 그 다음에 반도체에 비롯한 자유전자가 발생한다. 맞지? 이 자유전자 아까 내가 뭐랬어? 그지? 높을 고자 쓰고 이거 한자 오고 그지? 에너지는 영어고 고에너지 전자가 있어. 그지? 다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전력이 동일하다고 아니야. 햇빛이 비치는 양에 따라서 뭐한다? 달라지기 때문에 봄과 여름에는 조금 잘 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뭐한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은 이음만 맞다. 자, 두 문제만 풀면 이제 뭐 할 거야?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거야.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는 놈들 흘라. 자, 가가 뭐라고요? 조력벌줄이고요. 나는 수소연료이네요. 가는 적정기술에 된다고요. 적정기술은 뭔데? 이런 커다란 설비가 있으면 안 돼. 그지? 항아리 냉장고나, 그지?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틀려. 나에서는 화학에너지 전기를 변화시켜 맞겠죠? 전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야. 전자기전자를 이용하여 뭐야? 발전기가 들어가면 누구다? 가가 맞겠다. 그러니까 정답 이은 이것이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 13번. 다음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시도하고 있는 어떤 도시 가나래요.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독일의 융계마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네요.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맞겠죠? 해양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라고요?
생물 에너지입니다. 이 생체 에너지 혹은 생물 에너지다.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사용하는 주로 전기를 생산하다 맞겠지. 오, 이런 쉬울 때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13번까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해결을 했어요.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 현재 25분입니다. 40분까지 15분 동안 뭐야?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